자, 전번 시간에 의해서 이번 강의는요, 2차 고장 분석 및 수리 테스트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번 시간에는 우리가 전원무 현상에서 입고된 제품을 우리가 분석했을 때 파워온 스위치를 눌러도 전원이 인가되지 않는, 그죠? 아무 인가도 되지 않고 팬도 돌아가지 않는 그런 현상에 대한 1차 분석을 했었죠. 자, 오늘은 이제 2차 분석입니다. 자, 2차 분석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데스크탑 PC든 노트북이든 아니면 TV든 아니면 모니터든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파워 서플라이 부분, 즉 SMPS라는 부분이죠. 이 SMPS라는 이 부분이 보통 이제 고장 원인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죠? 하나의 그 고장의 그 주범이라고 할 수도 있죠. 왜냐면 특히 이제 SMPS는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빈도가 높고 그렇기 때문에 고장도 좀 빨리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워 서플라이를 우리가 동작 원리를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니터든 TV든 SMPS 파트 쪽에 할 때 우리가 많은 그 공부를 했었죠. 동작 원리 회로 해석을 해서 그 부분을 이해해야만 수리를 했었죠. 2차 측에 전압이 안 나온다. 왜 안 나오지? 2차 측에 LC 필터가 문제가 있는가? 그래서 점검을 하고 거긴 괜찮네. 그럼 뭡니까? 1차 단에 있는, 그죠? 펄스 발진 스위칭 회로 거기에 또 문제가 있어서 점검하는 경우도 있고, 그걸 점검하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뭡니까? 동작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파워 서플라이를 주로 쓰는 건 우리가 취급하는 제품 중에서 데스크탑 PC는 우리가 보통 밑에 하단에 있는 요런 이제 파워 서플라이 쓰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모니터나 TV에는 또 이제 모니터는 이제 립스 보드라 그래가지고 SMPS 파트와 인버터 또는 그 LED 드라이버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을 립스 보드라고 얘기를 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TV 쪽에서는 이제 별도의 SMPS가 있는데 동작 방식이 틀립니다. 동작 방식이 즉 뭐냐면은 모니터 쪽에 그 SMPS 쪽은 오토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요. 전원을 220V 전원을 인가하면 바로 2차 측에 5V, 12V가 바로 쓰지 않아도 나오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데스크탑에서는 이런 ATX 파워 서플라이라든가 아니면 TV SMPS는 오토 방식이 아니라 스탠바이 형식을 취하고 있다. 즉 저는 220V 전원을 인가하게 되면 5V 스탠바이 전압, 즉 대기 전압만 나오고 있는 거죠. 대기 전압은 뭡니까? 기본적인 장치를 동작시키기 위해서 스탠바이 전압 5V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때 우리가 데스크탑이라든가 아니면 TV 쪽에 파워온 버튼을 눌렀을 때 파워온 트리거 신호가 바로 스위칭 회로에 시그널을 보냄으로 해서 우리가 메인 전압이 기동한다. 그래서 TV는 뭡니까? 5V, 12V, 24V, 33V가 메인 전압이 기동을 해서 TV에 동작을 시켜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데스크탑 파워 서플라이의 동작 원리를 보면 어떻게 똑같이 스탠바이 형식을 취하는데 220V 전원을 인가하게 되면 그죠? 이 9번 보라색 단자로다가 우리가 스탠바이 전압 5V가 나오고 있어요. 대기 전압이라 보통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보통 스탠바이 전압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기본 장치를 동작시키기 위해서 스탠바이 전압 나오고 있는 거죠. 그죠? 그때 데스크탑 프론트 패널에 있는 파워온 버튼을 눌렀을 때 파워온 트리거 신호가 그죠? 트리거 부팅 회로에 가해줌으로써 그죠? 그 다음에 그 신호가 이 메인 전압을 기동시키는 스위칭 회로가 동작을 해서 메인 전압을 기동해서 5V, 3.3V, 12V, 마이너스 12V 그 다음에 뭡니까? 파워온 시그널까지 여기서 메인 전압이 기동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파워 서플라이는 모니터 SMPS 쪽을 보신 분은 틀리다 하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 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죠. 전원을 인가해드려도 5V 밖에 안 나와요. 12V 그 다음에 3.4 5V가 왜 안 나오지? 바로 스탠바이 형식을 취하고 있는 파워 서플라이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알고요. 보통 우리가 쓰는 것은 이제 데스크탑 PC에서는 24핀 이 파워를 쓰고 있죠. 24핀 메인 커넥터하고 그 다음에 CPU의 전용 그 커넥터가 있어요. 4핀 또는 8핀으로 해서 CPU의 전원을 공급해 주기 위한 별도의 그 4핀, 8핀 이 커넥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데스크탑 파워 서플라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색깔을 좀 우리가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색깔별로 되어 있죠. 이렇게
그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주황색은 뭡니까? 3.3V가 출력되는 라인이죠. 빨간색은 5V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노란색은 뭡니까? 노란색은 12V 라인이에요. 12V 라인. 그 다음에 보라색은 뭡니까? 전원 220V 전원만 인가하면 스탠바이즈로 5V가 나온다 그랬죠. 5V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부팅 회로를 동작시키기 위해서 5V 스탠바이즈는 나온다 그랬죠. 근데 초록색은 뭡니까? 파원 전원 5V예요. 우리가 전원만 꽂으면 나오는 전원이 뭐냐면 스탠바이 5V하고 파원 전원 5V입니다. 이게 요 파원 전원 5V가 뭐에 쓰는 겁니까? 물으면 좀 이따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면은 정상적으로 메인 전압이 기동했을 때 요 회색 단자, 회색 선이 여기 있습니다. 회색 단자를 통해서 파워구 시그널이 넘어옵니다. 파워구 시그널은 뭐냐면 파워가 판단했을 때 모든 게 이상이 없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이 파워구 시그널은 파워가 이상이 없다는 이 신호를 이 회색 단자를 통해서 주게 되는데, 이 회색 단자를 통해서 파워구 시그널은 메인보드가 기동하기 위한 기본적인 신호를 쓰는 거예요. 리셋 신호를 쓰는데 굉장히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 파워가 다른 전압이 나오더라도 파워구 시그널이 그죠? 정상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그죠? 메인보드는 동작할 수가 없죠. 왜? 이 신호를 가지고 리셋 신호를 쓰기 때문에 장치가 초기화되고 나서 우리가 기동을 하기 때문에 메인보드가 그때 쓰는 이 파워구 시그널을 바로 메인보드는 파워 서플라이로부터 받는 거죠. 검정색은 뭐 항상 여러분들 알죠? SMP 했을 때 검정색 같은 건 전부 다 우리가 그라운드, 그죠? 항상 플러스가 있으면 마이너스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검정색은 그라운드에서 쭉 여기 있습니다. 이 색깔들을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 있는데, 요즘 나온 또 고가 파워들은 전부 다 검정색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핀 번호를 좀 알고 요거 좀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여기 보면 제가 적어놨죠. 그래서 이렇게 파워 서플라이는 요런 그 전압이 이렇게 나온다. 3.3V, 5V, 12V, 마이너스 12V는 어떤 소자가 동작 12V 전압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그 다음에 스탠바이 전압, 그죠? 220V 전원만 인가하면은 대기 전압이 나와서 기본 장치, 즉 메인보드에서는 데스크탑 PC에서는 파워 부팅 회로를 기동시키기 위한 전압을 쓰는 거죠. 그 다음에 파원 초록색 5V가 나오는데 요거는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파워구 시그널이 나오는데 요게 이제 회색 단자를 통한다 그랬죠. 요건 메인보드에서 리셋 신호를 쓰는 아주 중요한 신호이기 때문에 이 신호가 우리를 꼭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검정색 그라운드다. 요 색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좀 애우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컴퓨터의 부팅 과정을 좀 얘기할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가 이 고장 수리가 고장 제품이 입고된 상황이 뭡니까? 전원을 눌러도 이 펜도 돌아가지 않고 전원을 인가하지 않는 증상이었다고 그랬죠. 바로 이제 그 부분은 부팅 과정을 이해해야 돼. 부팅 과정은 뭡니까? 이 파원 버튼을 눌렀을 때, 그죠? 메인 전압이 기동해서 여기가 전원이 공급돼서 컴퓨터가 쓸 수 있는 단계까지, 전원이 공급되는 단계까지를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자, 220V 전원을 여기다 인가를 했어요. 여기다가 데스크탑에다가 220V 전원을 인가하게 되면, 그죠? 뭐가 먼저 나온다 그랬죠? 이 220V 전원을 인가하게 되면 스탠바이 전원 5V가 나온다 그랬죠? 220V 전원을 꽂게 되면 이제 220V ATX 파워로부터 스탠바이 전원 5V가 요 커넥터, 메인보드 커넥터 보라색 핀을 통해서 5V가 이제 입력이 되는 거죠. 부팅 회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요. 컴퓨터가 부팅되는 과정은 여기 지금 보시면 사우스 브리지 칩셋이라는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눈에 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보면 요 사우스 브리지하고 슈퍼 IO 칩하고 TR과 조합을 해가지고 우리가 ATX 파워를 기동을 시켜주는 거죠. 220V를 꽂게 되면 스탠바이 5V만 나오는 거죠. 그죠? 왜? 5V가 나와서, 그죠? 이 지금 뭡니까? 이 사우스 브리지라는 칩셋과 얘가 동작을 하기 위한 기본 전원을 공급해 줘야 되잖아요. 우리 이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TV에, 그죠? 전원을 꽂게 되면은 빨간 LED가 하나 들어와 있죠. 그죠? 그죠? 들어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스탠바이 전압이 그 뭡니까? TV AD 보드 쪽에 기본 전압이 공급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지 우리가 리모컨을 눌렀을 때 그 리모컨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본 장치들이 동작이 돼야 리모컨에 신호가 들어가서 그죠? 스위칭 신호를 쓰는 건데 얘도 마찬가지거든요. 스탠바이 전압이 일단 들어가면 얘네들 요 기본 소자를 갖다 전기를 공급해줘 이 소자가 동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요 공급해주기 위해서는 5V 스탠바이 전압 들어가지만 이 사우스 브리지라든가 그 다음에 이 IO 같은 경우는 5V를 다 쓰지를 못해요. 얘네들이 구동시키기 위한 동작 전압이 있습니다. 그래서 5V를 받아서 이쪽에 레귤레이터가 하나 있는데 레귤레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5V가 들어가 3.3V 다운 시켜버리는 거죠. 다운시켜서 뭡니까? 바로 이 부팅열에 전원을 공급해서 동작 대기 상태에 딱 있는 겁니다. 동작 대기 상태. 그래 이제 이 메인보드가 그죠? 스타트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럼 부팅열을 어떻게 가동시키냐? 이때 우리가 파원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파원 스위치를 눌렀다 떼는 순간에 파원 트리거 신호가 어디로 들어가냐면 요 IO 칩을 거쳐서 사우스 브리지로 전달이 되게 되면 여기서 뭡니까? 파원 시그널을 갖다가 어디 주냐면 바로 이 지금 파워 서플라이에 신호를 주기 전에 어디로 들어가면 요 신호가 여기 TR 쪽에 베이스 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럼 컬렉터는 뭡니까? 파원 전원을 꽂게 되면 스탠바이 5V 파원 전압이 5V가 나온다 그랬죠. 이 파원 전압 5V는 어디 있냐면 바로 TR 베이스에 TR 컬렉터에 딱 걸려 있는 겁니다. 걸려 있는 거예요. 근데 걸려 있더라도 그죠? 컬렉터에서 에미터로 전류가 못 들어오는 게 베이스에 어떤 신호를 가해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사우스 브리지로부터 이 트리거 신호가 오지 않았단 말이죠. 파원 버튼을 누르는 순간에 IO를 거쳐서 사우스 브리지로 와서 여기에서 트리거 신호가 어디를 주냐? 바로 이 TR의 베이스 쪽을 갖다가 건드려 주니까 그죠? NPN-TR 특성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베이스에 어떤 플러스 양의 신호를 가해주면은 컬렉터에서 에미터로 전류가 흐른다 하는 것이 이제 TR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그럼 뭡니까? 컬렉터에서 에미터로 흐르다 보니까 에미터는 접지가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얘가 5V에서 0V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파워 서플라이는 전이차를 이용해서 메인 전압을 기동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겁니다. 평상시 5V가 대기하고 있으면은 파원 전압이 그죠? 대기하고 있으면은 메인 전압이 기동을 안 해요. 그죠? 거기다가 얘를 통해서 그죠? 얘를 통해서 이 영전위를 떨어뜨려 줬을 때 파워 서플라이는 인지를 하는 거죠. 야 메인 전압 기동해라 하는 명령을 주는 거죠. 그래서 부팅헬이 이렇게 기동되어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그 내용이 여기 좀 적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메인 파워가 동작을 해서 그죠? 5V, 3.3V, 12V, 마이너스 12V가 이쪽 단자를 통해 들어와서 각 창출 전기가 공급이 되겠죠.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뭡니까? 회색 단자, 회색 그 선을 통해서 요 커넥터를 통해서 뭡니까? 파워구 시그널이 들어가는 거죠. 파워구 시그널은 메인보드가 리셋 신호를 쓰기 위한 이 신호를 쓰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신호죠. 그죠? 그래서 걔가 통해 들어가서 이제 각 장치에 리셋 신호를 쓰기 위한 우리가 이 그 PG 신호를 쓰는 거죠. 요게 이제 부팅 회로예요. 이렇게 돼야 이제 이 여기는 CPU 팬도 슉 돌아가고 각종 팬들이 돌아가기 시작을 하죠. 그게 이제 부팅 회로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원을 눌러도 파워가 기동이 안 되는 것은 우리가 고장 원인이 몇 개가 있어요. 파워 서플라이가 고장이든가 아니면 조금 전에 말한 이 부팅 회로 부팅온 트리거 신호가 TR 베이스에다 어떤 신호를 전달해줘서 컬렉터에 파워온 전압이 컬렉터에 걸려 있다고 했죠. 컬렉터에서 에미터로 흘러서 이 에미터는 접지니까 영전위로 떨어졌을 때 메인 전압이 기동하는데 이 부팅에러 쪽에 소자들이 문제가 생겼다든가 아니면 지금 그처럼 요게 어떤 그 전원부 쪽에 소자가 쇼트가 돼서 그죠? 파워 서플라이를 봤을 때는 이 지금 커넥터 꺼낸 이 부분이 2차 측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어디에 쇼트가 되면 뭡니까? 파워 서플라이 피드백이 동작되겠죠. 우리가 그 모니터의 립스보드를 수리해 본 사람은 알겠습니다. 그죠? 2차 측에 쇼트가 나면 그죠? 피드백이 동작돼서 스위칭이 안 하니까 2차 측 전압이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립스보드에서 보면 연결되는 게 AD보드도 2차 측이고요. 인버터도 2차 측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쪽에 쇼트가 나면 뭡니까? 그죠? 립스보드 쪽에서 2차 측의 전압이 5V, 12V가 안 나오겠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파워 서플라이가 왔을 때 이 메인보드가 그죠? 립스보드라고 보시면 되죠. 그죠? 예를 들어서 쇼트가 나면은 파워 서플라이에 피드백이 동작되니까 전압이 당연히 안 나오겠죠. 그런 고장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간혹 나오는 불량이지만 이 파원 버튼이죠. 스위치가 고장이 나더라도 트리거 신호가 전달이 안 되니까 안 나오겠죠. 그죠? 그런 것보다는 주로 이제 이런 고장들이 많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메인보드의 고장 원인을 제공하는 것은 뭐냐? 파워 서플라이가 준다. 왜 주냐? 그럼 뒤에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부팅 에러는 이렇게 이제 기동이 된다 하는 거죠. 이렇게. 요걸 여러분들이 조금은 이해하고 있을 필요는 있습니다. 그죠? 파워 서플라이는 무슨 방식을 쓰고 있다? 스탠바이 형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220V 꽂으면 뭐뭐가 나온다? 스탠바이 전압, 기본 장치가 부팅 에러가 동작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전기를 공급해주는 스탠바이 전압과, 그죠? 데스크탑 파워 서플라이는 전이차를 이용해서 메인 전압을 기동한다. 그죠? 그 파워온 전압 5V가 나오고 있다. 그죠? 부팅 에러 쪽에서 트리거 신호가 왔을 때 TR 베이스에다가 트리거 신호를 줬을 때, 그죠? 컬렉터에 대기하고 있던 이 파워온 단자하고 컬렉터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죠? 5V가 에미터 쪽으로 흘리면서 에미터 접촉에서 영전위로 떨어짐으로써 뭡니까? 그죠? 그 ATX 파워 메인 전압이 기동해서 5V, 12V, 3.3V, 마이너스 12V, 그 다음에 뭐가 또 나온다 그랬죠? 파워구 시그널을 이쪽으로 주고 있는 것이 바로 부팅 효력의 원리다 하는 겁니다. 요걸 여러분이 잘 이해를 좀 하고 있어야지 수리가 가능하겠죠? 자, 이 자세한 내용은 전번 강의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유튜브 쪽에 메인보드 입문 수리 쪽에 아주 자세하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좀 참조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회로의 동작 원리, 그죠? 회로 해석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한다면 이런 수리는 불가능하겠죠. 메인보드가 어렵다는 부분이 전부 다 하나로 결합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6개 회로가. 근데 우리가 이제 주로 많이 하는 모니터 쪽은 나눠져 있잖아요. 립스 보드 따로, AD 보드 따로,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OST 보드 따로, 패널 보드 따로 돼 있으니까 고장 요소 찾기가 아주 수월한데 얘는 쉽게 말해 통합 정보 시스템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드려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부팅 회로의 동작 원리를 좀 보고 회로를 보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부팅 회로는 뭐뭐뭐로 우리가 이루어졌다 그랬습니까? IO 칩과 사우스 브리지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레귤레터와 TR과, 그죠? 이런 것이 연동해서 우리가 뭡니까? 그 파워 커넥터 쪽에, 그죠? 전이차를 이용하게끔 해서 5V 전압을 0전위로 떨어뜨리면서 메인 전압을 기동으로 막 쓰고 있다. 요게 이제 부팅 회로예요, 부팅 회로. 더 중요한 게 하나가 있죠. 더 중요한 게 여기서 이런 게 다 정상이라도 이 크리스탈, 그죠? 수정 발진자가 동작을 안 한다면 얘는 파워가 정상에 다 정상 동작을 안 한다 그랬죠. 왜? 이 사우스 브리지라는 이런 칩들은 바로 자기가 동작을 못 한다. 그죠? 크리스탈이라는 클럭에 자기 동작 신호를 주고 동작하기 때문에 오케스트라의 크리스탈이 지휘자라고 그랬죠. 마스터가 죽으면 그날 연주가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크리스탈도 중요한데 메인보드에 보면 32.78kHz의 그 뭡니까? 그 크리스탈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걔가 죽어도 동작을 안 해요. 부팅이 안 되는 요건 중에 하나가 요것도 간혹 아주 간혹 드물게 이 수정 발진자가 손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되냐? 220V 전원을 갖다가 파워 꽂으면, 그죠? 꽂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이 스탠바이 전원 5V하고 파워온 전원 5V가 나온다 그랬죠? 자, 스탠바이 전원 5V는 뭡니까? 이런 소자들이 동작시켜 부팅 회로가 동작 기본 전압을 쓴다 그랬죠. 근데 5V를 바로 쓰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스탠바이 전원 5V는 어디 들어가냐면 바로 레귤레터가 하나 있는데 레귤레터에 들어가는 겁니다. 레귤레터에 들어가면 레귤레터는 뭡니까? 전압을 다운시키는 소자죠. 5V를 얘가 3.3V를 다운시켜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그죠? 요 라인을 타고, 그죠? 라인을 타고 이쪽 들어가서 사우스 브리지 또 이런 쪽에 전압을 공급해주고 있는 거죠. 전압을. 그때 우리가 메인 전압을 기동해야 우리가 부팅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왜냐면 메인 전압을 이 파워 커넥터를 통해서 메인보드 쪽에 각 장치 쪽에 5V, 12V, 3.3V, 마이너스 12V PG 신호를 줘야지 메인보드가 동작할 거 아닙니까? 그 동작은 뭐라 그랬어요? 파원 버튼을 우리 그 데스크탑 앞에 있는 프론트 판에 있는 파원 버튼을 누르게 되면 눌렀다 떼는 순간에 이 트리거 신호가 어디로 들어가요? 바로 IO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신호가 IO에서 1차 가공을 해서 어디로 주냐면 바로 사우스 브리지 쪽으로 이 트리거 신호를 주는 거죠. 그럼 여기서 가공해서 어디로 주냐? 요게 지금 파워 커넥터를 꽂고 220V 전압을 인가하게 되면 파워온 전압이 어디로 들어간다 그랬습니까? TR 컬렉터에 딱 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TR 컬렉터에 딱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파원 트리거 신호를 아이오에서 받아서 사우스 브리지가 여기 TR 베이스에다가 딱 주게 되면, 신호를 주게 되면, 이게 MPNTR이잖아. 보통 MPNTR 많이 쓰는데, 그죠? 콜렉터 대기 또 하고 있더라도 컬렉터에서 에미터로 전류가 못 흐르는 게 뭐냐면, 베이스에다가 어떤 신호를 줘야 컬렉터에서 에미터로 흐르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뭐냐, 전철을 타기 위해서 전철표 투입구에다 넣지 않으면 게이트가 열리지 않겠죠. 바로 이게 뭐냐, 여기서 사우스 브리지에서 전철표를 갖다 여 베이스에 주는 겁니다. 그죠? 전철표 투입구에 삽입을 하게 되면 뭡니까, 게이트가 열리는 겠죠. 컬렉터에서 에미터 전류가 흐르면서 어떻게 되냐, 5V 전기가, 이게 지금 에미터가 접지가 돼 있죠. 그러니까 접지를 흘리면서 이 전이 0V로 떨어지는 겁니다. 0V로. 그럼 이거 파원 전압이 0V로 떨어지겠죠. 그죠? 얘는 5V일 때는 메인 전압이 기동 안 된다는 것이 이 데스크탑 파워 서플라이 동작 원리입니다. 이 TR이 열어주는 겁니다. 게이트를. 그죠? 게이트를 열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됨으로써 5V가 컬렉터에서 에미터 흘리면서 에미터가 접지가 되겠다. 얘는 뭐냐, 순간적으로 0전위로 떨어지겠다. 0V로. 그죠? 0V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파워섭 메인 전압이 기동하면서 5V, 3.3V, 12V, 마이너스 12V가 일로 들어오고,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PG 신호가 들어와서 이 PG 신호가 메인보드 각 칩셋에 리셋 신호를 주는 거죠. 요렇게 돼야 이제 파워가 여기 있는 이제 CPU 팬도 휙 돌아가고, 뭐 시스템 팬도 돌아가고 휙 돌아가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부팅회로 이쪽도 이 소자들이 다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 돌아가겠습니까? 안 돌아가겠죠. 이게 바로 부팅회로의 원리다. 동작 원리다. 이 회로 해석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머리에 심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또 간혹 또 이게 있어요. 간혹 여기 보면 이 시모스 클리어 점퍼라는 게 있는데, 요거를, 그죠? 요거를 점퍼를, 이게 단자가 2개 있고 3개가 있는 게 있는데 2개가 있는 게 많아요. 보통은 점퍼가 빼져 있습니다. 그죠? 여기 점퍼가 꽂아져 있으면 어떻게, 이 그라운드 흐르다 보니까, 그죠? 그라운드 흐르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전압이 다 빠져버리니까 전압 공급이 안 되겠죠. 그래서 요 클리어 점퍼에다가 초보자들이 모르고 꽂아 놓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그럴 경우도 부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잘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죠?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도표를 보고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요거 중요해요. 여기서 이제 신호를 줘야만이 이 5V가 0전위로 떨어지면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 파워 서플라이가 기동을 한다 하는 거죠. 그죠? 우리 지금 그 TV 쪽 SMPS도 파워 서플라이, ATX 파워, 이 지금 데스크탑 PC의 파워 서플라이 비슷한 동작 원리를 갖고 있어요. 그죠? 전원을 꽂게 되면 스탠바이 전원 나왔다가 파워 버튼을 누르게 되면 파워 트리거 신호가 어디로 들어가요? 스위칭으로 들어가는데, 보통 TR과 포터 커플러를 통해서 스위칭 신호를 줘서, 그죠? 그 다음에 PFC하고 RC 컨트롤러, 그죠? 거기에 VC 전압을 가해줌으로써 컨트롤러가 기동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메인 전압이 나온다. 그죠? 그건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한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요거 여러분들 잘 좀 흐름을 이해를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동작 원리를 한번 볼게요. 이게 지금 제가 이제 파워 서플라이를 교육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여기다가 잠깐 교부제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요게 지금 전원 220V 꽂으면 이 파원 전압 5V가 나온다 그랬죠. LED가 이제 켜져 있죠. 이 5V가 나오는 거 있는 겁니다. 또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스탠바이 전압 5V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5V가. 나머지는 뭡니까? 나머지는 210V 꽂으면 나머지는 안 나온다 그랬죠. 왜? 파워 서플라이는 바로 스탠바이 형식을 취하고 있는 거다. 그죠? 그래서 어떤 전원 스위치를 인가했을 때 이 신호가, 아까 조금 도식 흐름을 말씀드렸죠. 동작 원리를. 이렇게 신호가 들어가서, 그죠? 5V, 이 파원 전압 5V를 0전위로 떨어뜨리면서 이 메인 전압이 기동하는 방식을 갖고 있다. 여기서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파원 스위치를 누르면 이거 어떻게 됐어요? 이게 0전위 떠니까 이 LED가 꺼지겠죠. 꺼지면서 뭡니까? 나머지, 그죠? 12V, 5V, 3.3V PG 신호가 여기 나타날 거란 말이죠. 그걸 한번 봅시다. 자, 지금 현재는 파원 전압하고 스탠바이 전압 나오고 있죠. 자, 스위치를 하나 달았어요. 자, 데스크탑 파원 버튼을 누른다고 생각하십시오. 딱 누르게 되면 여기 스탠바이 전압이 지금 뭡니까? 나오면서 나머지 전압이 나오죠. 그죠? 지금 이 꺼졌잖아요. 이게 5V에서 스위칭 신호가 들어가기 때문에 0전위로 떨어졌기 때문에 꺼진 겁니다. 메인 전압 기동했죠. 그죠? 12V, 5V, 3.3V 파워고 시그널이 나오고 있어요. 자, 껐습니다. 그럼 뭡니까? 요 다시 파원 전압 스탠바이 나오는 거예요. 이때 아예 그냥 전원을 내리게 되면 다 꺼지겠죠. 여러분들
지금 멀티탭에서 전원 스위치를 다 끄게 되면 다 꺼지겠죠. 지금 안 꺼지는 게 왜냐면 이게 충전이 좀 돼 있기 때문에 꺼지는 시간이 좀 걸리는 거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파워 서플라이 기동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220V 전원을 꽂게 되면 파원 전압하고 스탠바이 전압이 나온다 그랬어요. 스탠바이 전압 뭡니까? 부팅 회로가 동작시킨 기본 전압을 줘야 되잖아요. 기본 전압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TV에 그 전원 코드를 꽂게 되면 AD가 하나 불이 들어오죠. 그게 바로 5V 스탠바이 전압이 AD 보드 쪽으로 전달이 돼서 기본적으로 장치를 동작시키기 위한 그 기본 전압을 쓰는 거예요. 그래 리모컨 스위치를 눌렀을 때 리시버가 받아서 동작을 시키겠죠. 자, 그때 여기서 파워온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죠? 이게 어디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IO를 거쳐서 사우스 브리지를 거쳐서 사우스 브리지에서 파워온 트리거 신호를 어디 든다 그랬어요? 이 파워온 전압은 TR 베이스랑 컬렉터 됐다 그랬죠? 그러면 이 파워온 트리거 신호가 사우스 브리지에서 베이스에 줌으로써 그죠? 뭡니까? 5V가 컬렉터에서 에미터로 흐른다 그랬죠? 에미터는 접지가 돼 있다 그랬어요. 그게 0전위로 떨어지면서 0전위 떨어지니까 파워 전압은 당연히 0V니까 꺼지겠죠. 꺼지면서 나머지 전압이 기동하는 방식을 쓰고 있다. 이것이 ATX 파워의 그죠? 데스크탑 PC 파워의 기본적인 동작 원리다 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다른 걸 한번 제가 비교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이 파워 서플라이는 우리가 데스크탑 PC라든가 아니면 모니터라든가 TV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 파워 서플라이만 수리 잘해도 모든 그 기기의 70%는 수리한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죠? SMPS만 전문으로 수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부분을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파워 서플라이는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뭐 주로 우리가 취급하는 제품이 모니터 쪽하고 데스크탑하고 TV가 있다고 그랬죠. 자, 여기 지금 보시는 게 지금 모니터에 쓰는 우리가 립스보드라고 얘기하죠. 립스보드는 뭡니까? SMPS 파트와 인버터 또는 이제 LED 모니터 같은 경우는 이제 드라이버 보드라고 같이 붙어 있는 거죠. 통합된 거. 요게 이제 SMPS 요 부분이 지금 SMPS 파트란 말이죠. 요 부분이. 그죠? 그러면 이 모니터 쪽에 그 립스보드는 SMPS는 어떤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했습니까? 오토 방식이죠. 220V 전원만 인가하면 그죠? 5V, 12V가 그냥 출력이 돼 버려요. 그죠? 이게 바로 이제 오토 방식이다. 왜 그러냐면 모니터는 이제 뭐 인치수가 적고 부품들이 많이 안 들어가다 보니까 전력이 많이 안 먹히다 보니까 막 이런 방식으로 만들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꽂게 되면 이제 그것만 나오는 거죠. 자, 그럼 전원을 한번 220V 전원을 한번 인가해 볼게요. 자, 인가를 딱 하게 되면 지금 보시다시피 5V, 12V가 나오죠. 오토 방식이기 때문에 스위치를 집어넣으면은 막바로 2차 측에다가 5V, 12V가 나오는 거예요. 이 방식이 이제 스탠바이 방식, 그 오토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무조건 꽂게 되면은 그죠? 5V, 12V가 나와요. 그죠? 이런 구조를 갖고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모니터의 전원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패널 전압 5V, 그 패널 액정에 전원을 동작시킨 거하고 인버터나 드라이버를 동작시키기 위한 그 전압이 또 공급이 되겠죠. 그죠? 신호가, 스위칭 신호가. 요 스위치를 이제 모니터의 스위치라고 딱 누르게 되면 이제 그 뭡니까? 패널 전압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이 신호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요게 이제 뭡니까? 그 립스보드 모니터 쪽에 SMPS의 오토 방식이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또 TV는 또 틀립니다. TV 쪽은 TV는 여러분들 무슨 얘기를 하냐면 TV는 스탠바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스탠바이 형식을. 그래서 전원을 인가하게 되면 스탠바이 5V만 나오는 거죠. 5V만. 5V가 나오고 있다가 우리가 전원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그때 이제 뭡니까? 스위칭 신호가 들어간다 그랬죠. 요게 지금 뭡니까? 이게 TV SMPS를 우리가 교보제로 활용하기 위해서 별도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 현재는 지금 뭡니까? 전원이 안 꽂힌 상황이죠. 이게 220V 단자죠. 여기다가 220V 전원 한번 인가를 해 보겠습니다. 자, 인가를 하게 되면 여기 지금 뭡니까? 스탠바이 전원 5V만 나오고 있죠. 5V만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눈에 좀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예.
예, 5V만 지금 나오고 있죠. 이렇게. 자, 이 5V는 뭡니까? AD 보드를 기본적으로 기본 장치를 동작시키기 위해서 이게 AD 보드 넘어갑니다. 넘어가. 그래야지 리모컨도 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 동작 대기 전압을 보내주는 거죠. 이때 TV의 전원 스위치를 누르거나 아니면 리모컨의 파워 버튼을 눌렀을 때, 그죠? 그 스위칭 신호가 들어가서 메인 전압, 이쪽에 메인 전압을 기동시키는 방식이에요. 아까 조금 전에 그 데스크탑 PC의 파워 서플라이를 보여드렸죠? 자, 여기서 마찬가지 누릅니다. 이때. 여기서 이렇게 파워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때 이제 뭡니까? 이 스위칭 신호가 들어가서 5V, 12V, 그죠? 뭐 33V 쓰는 건 33V 쓰겠죠. 그 전압이 메인 전압이 기동해서 이제 어디를 주는 거죠? TV 쪽에 주는 거죠. 그래서 동작을 하는 겁니다. 다시 스위치를 껐어요. 그럼 대기 전압 하나만 딱 나오고 있는 거죠. 그죠? 요게 바로 뭐냐? 그죠? 데스크탑 파워 서플라이하고 TV는 바로 스탠바이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이제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그 데스크탑 PC 파워 서플라이의 동작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그 데스크탑 파워 서플라이를 여러분들 보여주기 위해서 별도로 하나 만들어 놓은 거죠.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전원 220V 인가하게 되면 뭡니까? 인가하게 되면 여기 스탠바이즈는 5V만 나오죠. 또 뭐가 나오는데 두 가지가 나온다 그랬죠. 220V 전원 인가를 하게 되면 220V를 파원 전압 5V하고 스탠바이 전압 5V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스탠바이 전압은 부팅 회로를 기본적으로 동작시키기 위해서 대기 전압을 공급해 주는 거고, 파원 전압은 뭡니까? 이 ATX 파워 서플라이는 뭡니까? 전이차를 이용한다는 거랬죠. 5V를 0전위로 떨어뜨리면서 메인 전압을 기동한다. 이때 우리가 파원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때 이제 뭡니까? 메인 전압이 기동하면서 파원 전압이 5V에서 0V로 떨어져 보니까 LED가 꺼지는 거죠. 그죠? 5V에서 0V로 떨어지게 되면, 그죠? 전이차가 없이 떨어지게 되면 메인 파워가 동작을 하게, 메인 전압이 기동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 전화 나오는 게 3.3V, 5V, 12V 파워 시그널이 나온다 그랬죠. 이래서 이제 그 ATX 파워가 동작을 하는 겁니다. 그죠? 다시 스위치를 껐다? 그러면 뭡니까? 다시 파원 전압이, 그죠? 5V로 올라가면서 스탠바이가 같이 나오는 거죠. 원위치로 돌아가죠. 요게 이제 ATX 파워의 기본 동작 원리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TV SMPS나, 그죠? 데스크탑 PC의 파워 서플라이의 기본적인 동작은 비슷하다 하는 거죠. 그죠? 정확한 동작 원리를 알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죠? 이 부분 여러분들 이해가 됐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실제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이제 이런 그 지그를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PC에서 데스크탑 PC에 쓰는 파워 서플라이는 한 세 가지 규격이 있어요. 세 가지 규격이 뭐냐? 이렇게 큰 데스크탑 케이스가 큰 데 쓰는 이제 ATX 파워라는 게 있어요. ATX 파워. 주로 요걸 많이 쓰죠. 그 다음에 이제 케이스가 좀 조그만 이런 미니 파워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마이크로 ATX 파워로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삼성같이 이게 좀 약간 슬림한 것은 좀 길다란 파워가 있는데 요 파워를 TFX 파워라고 해요. TFX 파워. 이렇게 보통 요걸 좀 많이 쓰죠. 그죠? 자, 우리가 이제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PC의 고장 원인은 이 파워가 많이 그 주요 범인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이 이제 이 얘기를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뻥 파워다, 막 파워다, 그죠?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죠. 바로 그런 부분을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컴퓨터 그 장치들을 뭔가 좀 오래 쓰기 위해서는 이 전격 파워를 반드시 써야 돼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냐면 뻥 파워로 볼 수가 있어요. 전격 파워는 뭐냐면은 이 80 플러스라는 이 마크가 찍혀 있습니다. 이 마크가. 이거는 뭐냐면은 실제 얘가 지금 여기 있는 게 500W 파워라 해도 요런 것들은 이 뻥 파워라고 얘기죠. 이런 것은 효율이 보통 40에서 50% 밖에 안 납니다. 자, 500W에 40%를 잡읍시다. 200W 밖에 최대 출력이 안 나온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은 뭡니까? 500W라고 가정합시다. 이게 500W 가정하면 80% 쓰니까 뭡니까? 400W는 나온다는 얘기예요. 최대 출력이.
그러면 이거는 뭐냐, 이런 파워들은 공인인증기관에서 전자 로드계에 얘를 걸어서 최대 출력이 얼마큼 나오나를 검증을 해서 이 마크를 찍어주는 거죠. 우리나라 케이스 마크처럼. 그러니까 이 마크가 찍힌 이런 것들을 써야, 그죠? 힘 있는 전기를 공급해줘서 이 장치들이 오래 가는 거죠. 우리 메인보드에 보면요, 여러분 메인보드는 뭐 많이 보셨잖아요, 그죠? 메인보드를 우리가 살펴보면 여기 지금 메인보드인데요, 그죠? 메인보드를 보면 요 차 디지털 이 반도체들은 항상 일정 전압 일정 전류를 요구합니다. 일정 전압 일정 전류를 요구해요. 이런 것들이 또 얘가 원하는 전압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된 전류는 전기의 힘이라고 그랬죠. 그런 걸 제대로 공급해 줘야 되는데, 지금 조금처럼 이런 뻥파워나 막파워를 쓰게 되면은, 그죠? 이런 것들은 출력을 제대로 공급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장치들이 상하고 그래픽 카드가 상하고 하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 때문에 힘 있는 전기를 공급 못하니까 사용하다 보면 또 용량감도 해도 되죠. 그래서 우리가 데스크탑 PC를 사용할 땐 반드시 전격 파워를 써야 되는데, 이 파워들이 좀 비싸요. 이 파워들이 좀 비쌉니다. 비싼 이유가 뭐냐면, 여기는 그죠? 500W라도 80%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하나의 회로가 추가가 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PFC라는 회로입니다. PFC 회로가 추가가 됐기 때문에 가격도 좀 고가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공인인증기관을 거치지 않았지만, 얘는 공인인증기관을 거쳐서 얘가 출력이 80%까지 나온다. 이 역률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마크를 찍어준 겁니다. 80 플러스, 85 플러스, 뭐 83 플러스 이런 게 있는데, 이런 파워를 여러분들이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장치들의 어떤 그 안정적인 동작을 할 수가 있다. 우리가 무슨 뭐 인터넷 본다든가 뭐 이런 거는 뭐 전력이 많이 먹히지 않겠지만은, 어떤 고퀄리티의 동영상을 본다든가 아니면 고해상도의 게임을 즐길 때는 이 파워 서플라이가 CPU, 그래픽 카드, 메모리, 그런 주변 기기 중에 엄청난 많은 전기를, 힘 있는 전기를 공급해줘야 동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파워가 써야 된다는 결론을 가지고 가는 거겠죠. 그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왜 이런 파워를 써야 되냐면요. 데스크탑에서는 여러분들 조금 전에도 제가 한번 보여드렸지만은, 이렇게 메인보드 쪽도 보면 이렇게 부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많기 때문에 힘 있는 전기를 공급해 줘야 된단 말이죠. 이렇게. 근데 아까 그 모니터 립스보드는 왜 그러냐, 그죠? 이런 부품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그 전기를 그렇게 오토 방식으로 해서 아마 이렇게 만들어 준 것 같아요. 근데 TV도 보면 우리가 스탠바이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그랬죠? TV도. 그죠? 그러니까 TV도 이거 보면 부품이 이게 AD 보드인데 굉장히 복잡하죠. 왜? 부가회로가 많아요. 그러니까 전기를 더 힘 있는 전기를 공급해 줘야 될 부분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죠? 이 립스보드 모니터 쪽에 SMPS 보다가 TV 쪽 보면 굉장히 부품들이 복잡하고 커요. 그죠? 왜 그냥 바로 힘 있는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이런 부가회로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우리가 그 SMP를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조금 전에 우리가 파워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막 파워하고 전격 파워가 있다고 그랬는데, 전격 파워에는 바로 이 PFC 회로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PFC 회로는 전력 효율 교정 회로예요. 여기서 조금 여러분한테 터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데스크탑 PC 파워 서플라이나 TV용 SMPS는 이 PFC 회로가 추가가 되어 있어요. PFC 회로가. 그래서 모니터 SMPS는 PFC 회로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게 콘덴서 입력형 전원, 우리가 그 파워 서플라이를 정유기를 썼을 때는 요게 이제 우리가 일반 막 파워에 있는 방식입니다. 그죠? 이런 거 썼을 때는, 그죠? 이게 보면 이게 전압 파형이 전류 파형인데, 요런 이 전류 파형들이 요렇게 펄스 형태로 이렇게 작아져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교류 전력 쪽을 얘기하면 좀 이게 머리가 아픈데, 우리가 이 파워 서플라이 쪽에 보면 220V AC 전원을 인가하게 되면, 그죠? 이 필터링을 통해서 우리가 뭡니까? DC를 만들어내죠. 그때 쓰는 게 뭡니까? L과 C라는 소자를 쓰게 되죠. L, 코일과 콘덴서를 쓰게 되는데, 이 220V 전원을 인가하게 되면은, 이 저항을 통하게 되면은 전류와 전압은 동상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
L과 C라는 소자는 그죠? 위상차가 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손실되는 전기가 낭비되는 전기가 생기는데 바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이런 의미를 갖는 거죠. 그죠? LC 필터를 통하게 되면 이런 이 전류 파형이 이렇게 작아집니다. 그럼 우리가 전력은 그죠? VI잖아요. 그죠? 전하 곱하기 전류지 않습니까? 그럼 요 작아진 전류에다가 전압을 곱하게 되면 뭡니까? 얘는 크기가 작아지겠죠. 그죠? 이러다 보니까 출력 전압이 작아지는 겁니다. 작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일반 뻥파워하고 우리가 전격 파워는 바로 이 PFC 회로라는 게 하나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서 만들어진 전기를 여기서 한번 승합을 해서, 그죠? 승합을 해서 이 전류 파형을, 요런 펄스 형태의 전류 파형을 이렇게 사인파 형태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PFC 회로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이 전력 공식에 따라서, 전력 공식은 여러분들 전력 공식 외우죠? 그죠? 그죠? P는 뭡니까? VI잖아요. 요게 전압이고 요게 전류 파형입니다. 그죠? 전압 곱하기 전류가 이게 이 전류가 늘어났으니까 당연히 뭡니까? 전력은 증가하겠죠. 얘는 감소가 된단 말이죠. 얘에 비해서 감소된단 말이죠. 이렇게 이 PFC 회로를 추가함으로써 이렇게 낭비되는 전력을 이런 식으로 사인파 형태로 만들어줘서 최대 전력을 구현하게끔 만들어준 게 바로 PFC 파워 팩터 콜렉션이라는 이런 전력 효율 규용 회로가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막파워에 비해서 전격 파워는 좀 비싼 부분이 바로 이런 이제 부가회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죠? 이런 형태로 바뀌는 거죠. 그죠? 이거 이해하겠죠? 예. 그래서 뭐 유럽 쪽에서는 뭐 전격 파워를 쓰는 게 법으로 제정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법으로 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뭐냐? 한전에서 보내준 전기를 좀 제대로 써야 되는데 낭비되는 전력, 즉 무효 전력이 생긴다 그러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발전소 가동을 더 해야 되겠죠. 발전소 가동을 더 해야 된다는 얘기는 뭡니까? 환경공학이 그만큼 발생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격 파워를 쓰는 것을 유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뻥파워는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죠. 그죠? 전압과 전류가 이렇게 펄스 파형으로 작아진단 말이죠. 하지만 이렇게 전격 파워 같은 경우는 PFC 회로를 통과함으로써 이렇게 전류 파형이 사인파 형태로 늘려준다. 그죠?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당연히 전력은 올라가겠죠. 요게 바로 PFC 회로의 동작 기본 원리입니다. TV SMPS는 또 공진 회로하고 RC 회로가 추가되어 있죠. 말단에. 거기서 또 뭡니까? 최대 전력을 만들어주는 공진 회로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죠? TV SMPS는. 자, 요게 요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PFC가 회로가 들어있냐 안 들어있냐에 따라서 우리가 안 들어있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막 파워, 그죠? 들어있는 부분을 전격 파워. 그래서 전격 파워가 좀 비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조립할 기회가 있다 그러면은 파워는 반드시 전격 파워를 쓰는 것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왜? 이 파워가 컴퓨터 고장 원인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죠? 자, 이제 2차 점검 및, 그죠? 우리가 이제 전원 버튼을 눌렀을 때 아예 전원 인가 안 되는 제품이 지금 고장 입고된 거 아닙니까? 자, 2차 분석을 하는 단계는 다음 시간에 강좌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가 도움되었으면요. 구독, 클릭,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